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바른 운세 정선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들께 정말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드십니까?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사는 게 지옥 같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은 자꾸만 꼬여 들어가고 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던 평생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가고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썰물처럼 빠져나가 통장은 텅 비어버리고 몸은 또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파서 끙끙 앓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늘도 무심하시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며 베개를 적신 날들, 저 정선생은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 지금 선생님의 상황이 이토록 처참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바닥이라면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정말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사람 놀리는 거냐, 화가 나시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주 명리학을 평생 연구해온 제 이름을 걸고 제 손목을 걸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뼈를 깎는 고통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아니 평생 여러분을 괴롭혀온 지독한 아군이 박살나고 새롭고 거대한 황금 배운이 들어오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 문짝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은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닙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을 빛으로 끌어올려줄 동아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아픈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10년이 얼마나 찬란할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눈물 닦으시고 저 정선생을 따라오십시오. 제1장, 대운의 비밀. 고통은 왜 필연적인가? 많은 분들이 대운이라고 하면 오해를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 금덩이를 줍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요행인 줄 아십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운은 클대, 옮길 운, 즉 10년마다 바뀌는 큰 우주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박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입니다. 선생님들, 이걸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한겨울에 살았다고 칩시다. 사르르는 추위 때문에 두꺼운 내복 입고 손바지 입고 털 패딩 입고 웅크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시계가 돌아가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자, 계절이 봄으로 바뀌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겨우내 입었던 그 두꺼운 속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꽁꽁 얼었던 땅을 곡괭이로 갈아엎어야 씨앗을 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참 미련하고 겁이 많아서 계절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 두꺼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려 합니다. 익숙하니까요. 변화가 무서우니까요.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옷을 안 벗으니까 강제로 벗겨버립니다. 어떻게요? 고통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황당한 배신, 부도, 이별, 질병,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야, 이제 봄이 왔어. 제발 그 낡은 옷 좀 벗어던져. 너 이제 부자 될 거야. 라고 소리치며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사주용어로 교운기라고 합니다. 운과 운이 교차하는 시기, 즉 인생의 환절기라는 뜻입니다. 봄이 오기 직전에 꽃샘 추위가 제일 독하죠.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죠. 여러분의 인생도 딱 그 시점입니다. 명현현상, 명현반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약 먹고 몸에 독소가 빠져나갈 때 일시적으로 열이 펄펄 끓고 더 아픈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난의 독, 불행의 독이 빠져나가느라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껍질을 찢고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장 첫 번째 징조, 인간관계의 대격변, 잔인한 물갈이. 자, 그렇다면 대운이 바뀔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 바로 인간관계의 잔인한 물갈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0중 8구는 최근 1, 2년 사이에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가, 가족이, 동료가 나를 배신하거나 떠나갔을 겁니다. 혹은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구설수에 휘말려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사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하며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하지만 선생님,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사주학적으로 보면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조정이자 하늘의 배려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선생님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하늘 성공로 날아올라야 하는 운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 발목에 100kg짜리 모래주머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면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뜹니다. 추락하고 맙니다. 여기서 그 모래주머니가 바로 과거의 인연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꼭 악당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선생님의 과거운, 지난, 고생하던 시절에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운은 레벨업을 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거나 주파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선생님을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 그 모래주머니들을 강제로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 때문에 스스로 못 끊으니까 싸움을 붙이거나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강제 이별을 시키는 거죠. 특히 돈만 바라고 붙어있던 사람들, 내 에너지를 갉아먹던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이때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던 50대 여성 내담자분 이야기가 딱 이렇습니다. 이분이 정말 착해서 20년 지기 친구한테 보증도 서주고 돈도 빌려주면서 평생을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대운이 바뀌기 직전인 작년 겨울에 그 믿었던 친구가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저한테 오셔서 가슴을 치며 펑펑 우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겁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요.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지금 조상님이 도우셔서 그 친구 떼어낸 겁니다. 그 친구 계속 붙어 있었으면 내년에 들어올 큰 건물, 그 친구가 다 말아먹었을 겁니다. 처음엔 안 믿으셨죠? 그런데 딱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악연이 끊어지고 나서 마음 추스리려고 나간 독서 모임에서 정말 귀한 사업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분 도움으로 생각지도 못한 큰 계약을 따냈다고요. 만약 그 친구랑 계속 지지고 볶고 있었다면 그 모임에 나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튼튼한 황금 동아줄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 지금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욕하고 원망하는데 귀한 에너지 쓰지 마세요. 아,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늘이 짐을 덜어주는구나. 내 운의 그릇이 바뀌어서 낡은 인연이 정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쿨하게, 아주 냉정하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혼자가 되는데 너무 외롭지 않나요? 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빈잔이어야 새 물을 채우는 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는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곧 선생님의 새로운 운명에 걸맞는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 귀인들이 기적처럼 들어와 그 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3장 두 번째 징조, 환경과 육체의 반란, 껍질 벗기. 두 번째 징조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몸과 환경이 먼저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샥다 갖다 버리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평소에는 청소도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집어 엎고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멀쩡히 잘 살던 집이
갑자기 감옥처럼 답답해져 이사를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5, 6년 전에 상담했던 40대 식당 사장님 이야기가 딱 이렇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죽상인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대뜸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미쳤나 봐요. 돈 한 푼이 아쉬운 판국에 어제 갑자기 가게에 있는 멀쩡한 테이블이랑 그릇을 싹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냥 꼴도 보기 싫고 토할 것 같아서요. 남들이 봤으면 스트레스로 정신이 나갔다고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팍 쳤습니다. 물론 그분의 사주도 제가 보고 복합적으로 봤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죠. 사장님, 축하합니다. 지금 가게 망해서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돈방석 들어오려고 자리 비우신 겁니다. 가게 접고 후회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그 사장님, 제 말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가게 인테리어 싹 바꾸고 메뉴판도 새로 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처럼 딱 한 달 뒤에 유튜버가 우연히 들러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지금은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됐고 평생 꿈이셨던 돈 걱정 없는 삶 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냄새를 맡은 겁니다. 야, 새 손님 배운 오신다. 빨리 청소하고 자리 만들어. 하고 몸에게 시키는 거죠. 만약 그때 그 사장님이 아까워 그냥 쓰자 하고 낡은 집기를 끌어안고 있었다면 그 대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귀한 손님이 오는데 집안이 돼지우리 같으면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공간을 비우는 겁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입맛과 체질도 바뀝니다. 평생 술, 고기 좋아하던 분이 갑자기 고기 냄새가 역해서 못 먹고 채소가 당기기 시작합니다. 매운 것만 찾던 사람이 슴슴한 음식을 찾습니다. 반대로 잠이 쏟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불면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체질 개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탁한 기운을 빼내고 맑은 기운을 채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그러니 선생님들, 갑자기 이사를 가고 싶거나 집을 뒤집고 싶다면 그 직관을 따르세요. 매청소를 하고 낡은 가구를 버리고 머리 스타일을 확 바꿔보세요. 그 사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대운의 문을 여는 스위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머리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걸 믿으세요. 제4장 세 번째 징조, 극한의 권태와 새벽의 호기심. 마지막 세 번째, 일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지독한 권태감과 새로운 호기심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동안 내가 밥벌이로 해오던 일, 그동안 즐겨왔던 취미, 만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재미가 없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내가 평생 이것만 하다 죽어야 하나?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죠. 많은 분들이 이걸 우울증이라고 착각해서 정신과를 가시는데 사주적으로는 다릅니다. 이것은 과거의 운이 유통기한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배터리가 다 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니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하죠. 억지로 그 일을 붙잡고 있지 마세요. 놓아줄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관사 다 귀찮고 죽고 싶은 와중에 유독 딱 하나 미친 듯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3년 전에 상담했던 50대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연 들으시면 아마 소름 돋으실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눈이 퀭해서 오셨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 뒷바라지, 자식 농사 다 끝냈는데 갑자기 심각한 우울증이 온 겁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면 눈물이 나고 밥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충동이 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약을 줬는데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제가 그분 사주를 딱 열어봤는데 세상에, 이분은 우울증이 아니라 늦가기 예술가의 대운이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사느라 꾹꾹 눌러놨던 그 끼가 대운을 만나서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거죠. 화산이 터지기 직전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게 우울감으로 온 겁니다. 제가 대뜸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요즘 너무 힘든 와중에 혹시
밤새도록 유튜브나 인스타로 쳐다보고 있는 거 하나 있죠?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는 거 있죠? 그러자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입을 떼시더군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요즘 캘리그라피 글씨 쓰는 것 영상을 보는데요. 붓펜으로 글씨 쓰는 것만 보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나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다 늙어서 주책 맞은 것 같아 남편한테는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책상을 쾅 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붙드세요. 지금 우울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손이 근질거려서 미치겠는 겁니다. 그 붓이 노후를 책임질 황금 지팡이입니다. 그분 그 길로 문화센터 등록해서 글씨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그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엄청 많은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셨습니다. 작품 하나 써주면 몇십만 원씩 받고 강의까지 하십니다. 얼마 전엔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보다 제가 버는 게 더 많습니다 하고 웃으시더군요. 우울증? 약도 안 먹고 싹 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일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고 밤을 새워서라도 배우고 싶어지는 것. 선생님들, 이거 잡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잡으셔야 합니다. 그 우연히 시작한 공부, 그 뜬금없는 호기심이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대운을 먹여 살릴 여러분의 무기이자 보물지도입니다. 대운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지금 무기력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음 미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멍하니 계시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 공부가 마중물이 되어 거대한 재물의 댐을 터뜨려 줄 것입니다. 히든 챕터, 당신이 몰랐던 숨겨진 신호들. 자, 그리고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하지만 확실한 징조들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건 사주 명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조 증상들입니다. 첫째, 자꾸 아끼던 물건이 깨지거나 고장납니다. 특히 핸드폰, 거울, 그릇, 형광등 같은 것이 갑자기 와장창 깨지거나 먹통이 됩니다. 보통 이러면 아, 재수없어 하고 기분 나빠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명리학에는 물상대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물건이 내 애군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운이 바뀌면서 강한 에너지, 충격이 들어오는데 그 충격이 내 몸이나 돈을 치는 대신 만만한 물건을 치고 지나간 겁니다. 마치 보디가드가 나 대신 총알을 맞아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릇이 깨지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고맙다. 네가 내 액땜 다 안고 갔구나.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이렇게 웃어 넘기셔야 복이 들어옵니다. 둘째, 꿈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맨날 쫓기고 떨어지고 어두컴컴한 개꿈만 꾸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맑은 물, 활활 타는 불, 똥, 피가 나오는 아주 선명한 꿈을 꿉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주에서 물은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정화를, 불은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상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영혼은 육체보다 예민해서 대운이라는 거대한 손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꿈으로 먼저 듣는 겁니다. 깨고 나서도 기분이 찝찝하지 않고 개운하다면 축하합니다. 선생님의 영혼이 이미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얼굴색, 즉 관상의 빛깔이 바뀝니다. 이건 거울 보는 나보다 남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좋아졌다? 보약 먹어? 좋은 일 있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지금 빚독촉에 시달려 죽겠는데 얼굴 좋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관상학에서는 이걸 찰색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얼굴은 오장육부의 상태이자 운의 계기판입니다. 특히 이마관록궁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면 하늘길, 명예가 열리는 것이고 코제백궁 끝이 반질반질 빛나면 돈길 재물이 열리는 징조입니다. 엔진이 뜨거워져야 차가 나가듯 내 안의 양기가 끓어오르면서 밖으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거울 한번 보세요. 얼굴에 개기름이 아니라 은은한 속광이 비치나요? 그렇다면 게임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머니가 비었어도 곧 현실에서도 반드시 돈벼락이 터집니다. 결론, 당신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징조들, 1. 사람 때문에 뼈아픈 이별을 겪었다. 자꾸만 환경을 바꾸고 싶고 입맛이 변했다. 3. 하던 일이 지겹고 새로운 것이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겪고 계신 고통과 소름 돋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아니, 춤을 추십시오. 선생님은 지금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비상하기 위해 날개를 펴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이 춥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겨울이 깊고 추울수록 봄에 피는 꽃은 더 향기롭고 색이 진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피어날 황금꽃들에게 줄 가장 비싼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대운을 맞이하세요. 내일부터 현관문을 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세요. 어서 와라 대운아. 내가 너를 받을 그릇을 깨끗이 닦아놓았다. 나에게 오라.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의 약속. 우주의 주문을 걸고 가야죠.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적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고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 잠자고 있던 대운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나의 겨울은 끝났다. 이제 나의 황금빛 봄날이 시작된다. 나는 고통을 통해 더 큰 그릇이 되었다. 이제 복을 담을 일만 남았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댓글 하나하나에 저 정선생도 매일 새벽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운명입니다. 오늘 영상이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쏟아지는 햇살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운명 지킴이 바른 운세 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